네, 김태현의 눈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때 이제 세간을 굉장히 시끄럽게 달궜던 사건입니다. 이기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러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판결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일단 판결 내용부터 보시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벌금 100억, 추징금 122억 6,700. 이게 원심이었거든요. 예. 그거 확정한 거예요. 그럼 대법원에서는요 양형을 바꾸진 않아요. 대법원 법리 판단하는 데니까 네. 원심권 그대로 인용하든지 만약에 원심에서 뭐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 파기환송시키지. 예를 들어서 원심에서 3년 6개월인데 대법원에서 야 뭐 6개월 깎아봐 이렇게는 안 하는 거죠. 이 사람 이희진 씨가 친동생도 있네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게 뭐 청담동 주식부자 그래갖고 뭐 뭔가 뭐 TV에 나와서 좀 사기 비슷한 걸 쳤다 뭐 이런 내용은 대충 아는데 실제로 범죄 혐의가 뭐였어요?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희진 씨라는 사람이 이제 보면은 유사수신행이란 거거든요. 은행이 아닌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은행이 아닌데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금융투자업자, 뭐 은행이든지 아니면 돈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뭐 나눠주는 걸 못해요. 그걸 하면 다 이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데 그냥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거죠. 금융투자업 인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증권회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 매매회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2014년 7월부터 16년 8월까지 1,700억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이 과정에 시색 차익 130억을 생겼다. 이런 걸 혐의인 거죠.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복잡한 숫자니까.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보면은 이제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뭘 했냐면 이거죠 바로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면 투자자들로부터 240억을 모았어요. 그리고 2014년 12월부터 16년 9월까지는 증권방송에 출연해가지고 허위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한 292억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했다 이런 거죠. 먼저 이게 어제 제가 이 판결 나고 나서 소액주주들 뭐 인터뷰하는 것들을 좀 봤는데 피눈물 나죠 소액주주들은. 아니, 너무 형량이 작은 거 아니냐. 그렇죠. 뭐 벌금도 깎아줬다면서요 2심에서.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1심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징역 5년이었거든요. 벌금 200억. 근데 이제 1심의 내용은 이 씨가 증권방송 전문가인데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이 크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2심에서 이제 깎아진 거예요. 3년 6개월. 그러니까요. 그게 원심 그대로 대법원 확정돼. 그 이제 2심에서 깎아준 이유가 뭐냐면 혐의는 다 인정. 그런데 시세 조정과 같은 전형적인 주식실장 질서 교란 행위에 다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형적인 주가 조작 세력, 작전 세력이란 거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제 법감정으로는 피해자가 양산된 건 매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물량 가지고나 허위 정보, 허위 공시하고 이런 걸로 이제 물량 또는 물량 조절하고 이래가지고 주가를 직접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주가 조작의 피해자이건 이 씨 같이 라이센스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 가지고 거짓 정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뭐 주식 매매를 권유하는 사람이건 피해자 입장에서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피해자분들은 피눈물이 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는 이분이 이제 한때는 막 언론에 연예인 같이 막 나왔어요. 막 이렇게 밍크 코트 같은 거 막 입고. 저는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가 증권회사에 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거기 증권회사에서 변호사를 했었어요. 그러면 자로 시작되는. 증권 전문가시군요.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전문가 아닌데 어쨌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있을 때가 그 리만 사태 전후여가지고 주식시장이 확 떴다가 확 꺾여진 그 상황을 전 경험을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극적인 순간에 있었군요. 주식시장에. 뭐 피해도 받고 어쨌든 제 판단한 거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본능적으로 주식 전문가 사람이 TV에 나와서 그러면 보거든요. 쟤 뭐지 이러고. 근데 저는 이희진 씨라는 사람 본 기억이 나요. 무슨 TV로? 근데 별거 뭐 잘 모르는 사람 나와가지고 막 부자래요 자기가. 또 자기가 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신기한 사람들이죠. 그것도 증권방송에 나온 게 아니라 연애 프로 같은 데 나왔더라고요. 아마 제가. 종편 같은 데 많이 나왔어요. 종편 연애 프로 같은 연예인 얘기하는데 그래서 쟤는 뭐야 저 사람은. 그리고 이제 찾아봤죠. 본능적으로. 안 나와요. 근데 아주 유명한 개미 투자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업계에 몇 명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리서치를 해보면 쫙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경력으로 뭐를 투자를 해서 어떤
근데 이희진 씨는 그때만 해도 제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사람 뭐지? 궁금하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년인가 얼마 있다가 두둥 하고 사회면에 나온 거죠. 경제면에 안 나오고. 네. 근데 이게 아까 개미 투자자들 피눈물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형사적인 처벌은 이렇다 치고 네. 민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민사적으로 이제 피해 보상 해야 되는 거 맞는데 네. 자본시장법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네. 규정이 다 있고 설사 그게 아니라도 일반 민사 원리로도 가능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돈 어디 있어? 지금 본인은 돈이 없어갖고 벌금도 안 내고 네. 노역 살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몸으로 속죄 때운다는 건데.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당이 또 황제 노역이 돼버리는 거죠. 본의 아니게. 일당이 1,000만 원 네, 넘더라고요. 왜냐면은 벌금이란 게 그 총액을 정해놓고 이제 거기서 하는 거니 네. 나누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항상 모든 거 똑같아요. 모든 이런 수많은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에서 네. 총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예를 들면 다단계 사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그러니까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정말 종이장 같은 휴지와 마찬가지인 판결문을 가지고 있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이런 또 이 주식시장 전문가라든가 이런 네. 금융범죄 하는 사람들은 네. 자기 명의로 재산을 잘 안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죠. 네. 다 이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글쎄요. 옛날 어르신들 말이 다 맞는 게 쉽게 번 돈 쉽게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번 돈이잖아요. 사실. 땀 흘리지 않고. 그러니 그때 내가 수익이 100억이다라고 네. 해도 그 100억 중에 다 남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면 무슨 집에 무슨 수영장도 있고 뭐 차가 뭐 부가티에 뭐 어쩌고 저쩌고 스포츠카 같은 거 앞에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거 거기다 다 썼으니 그 돈이. 오늘은 좀 교훈적인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증권 시장에 계시기도 해주셨으니까 이런 사기 안 당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팁을 좀 알려주세요. 첫째 대박 없다. 대박은 없다. 네, 대박 없다. 두 번째, 고급 정보는 나한테 오지 않는다. 되게 냉정한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증권 그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네. 전부 고급 정보잖아요. 그걸 왜 줘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 어떤 카페 들어가 봤더니 이 종목이 뜬다고 알려줬어. 예. 자기가 하지? 왜 남한테 가르쳐 주나? 그렇지 않습니까? 고급 정보 나한테 오지 않는다. 네. 대박은 없다. 요 두 개. 그래야지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증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상계 많이 하거든요. 네. 피해자의 과실을. 내가 억울하지만 나는 거짓 정보 속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과실상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인 자본시장법의 대원칙은 투자는 자기 책임 원칙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거짓 정보에 속아서 많은 돈을 잃었으나 결국 제가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청취자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2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